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이탈리아 신문을 읽다가 관광 10명 중 6명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신문의 내용에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국에 재작년 기준 2020년도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 70%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바캉스를 떠났는데, 작년 기준 2021년도에는 약 80% 정도가 여행을 한 것으로 측정돼 가지고 점점 여행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의 여행 목적도 나오는데 65%가 힐링하러 쉬러 가는 거죠. 그리고 61%가 문화적인 것들을 보러 가는, 우리가 관광지랑 휴양지랑 착각할 때가 있는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몰디브에 가서 이제 막 맛있는 거 한잔 하고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예,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러 가는 그런 곳을 이제 휴양지라고 하죠. 근데 유럽은 휴양지라기보다는 관광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많이 걷기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걷기도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약간 이 관광지와 휴양지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61%는 이런 것들을 보러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46% 정도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가족하고 이제 이런 여행을 가고, 또 이제 6% 정도는 일하고 겹쳐가지고 겸사겸사 여행을 간 것으로 측정된다고 여기 이탈리아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한국의 경우는 이게 그 인천국제항공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백신 맞는 이유 89%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함이라고 이제 인천국제항공사에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행이 굉장히 고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탈리아도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이유로 백신을 맞는, 사실 백신은 이제 안 걸리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백신 안 맞으면 일을 못하니까, 백신 안 맞으면 여행 못하니까,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맞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코로나 이전과도 같은 그런 사람 대우를 똑같이 해주는데, 이탈리아는 좀 있으면은 마스크도 밖에서나 안에서나 마스크를 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실행될 거라고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쭉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은 완전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백신을 3차까지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지난주에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 가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서양 사람들만으로도 지금 성수기 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가 완화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에 많은 한국 분들이 여행을 오실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천과 로마를 이어주는 우리나라 국적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원래 운항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다시 9월 달로 미뤄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도 지금 다른 비행기를 찾고 계신 상황인데, 아무튼 국적기는 9월 이후에나 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바로 비행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이 직항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들을 경유해가지고 여행을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뭐 터키, 카타르, 아니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을 경유해가지고 여행을 오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기보다는 다른 해외 비행기들을 타고 여행을 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은 한국 분들하고 함께 비행기를 탈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카타르 사람인데 내가 늘 타고 있던 카타르 비행기를 탔는데 요즘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좀 특이한 행동, 눈에 띄는 행동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기사가 마침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되게 재밌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많이 우려먹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인들이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빠른 동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국제번호가 플러스 8이겠냐, 빨리빨리겠냐 해가지고 아무튼 최근에는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빠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진 검사할 때 우리 그 엑스레이 구간 있죠. 그 검색대라 그러죠. 검색대에 갈 때 거기는 이제 뭐 총이나 칼 같은 거 못 갖고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액체는 100ml 이하, 그리고 이거를 투명한 봉지에 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향수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주머니에 넣고 들어간다? 그러면 막 소리가 나죠. 삐용삐용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여행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험이 많아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계, 이런 메탈 시계나 아니면은 두툼한 벨트, 그리고 여성분들 부츠 있죠. 겨울에 이제 많이 신는 그 부츠 같은 것도 되게 잘 걸리는 편인데, 이게 엑스레이 검색대를 딱 지나가면은 소리가 나죠. 근데 소리가 날 때 외국인들은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들어갔다가 소리가 나. 그럼 뒤로 와가지고 주섬주섬 막 뒤지죠? 뒤지다가 핸드폰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놓고 다시 들어가는데 또 소리가 나네. 그럼 다시 뒤로 와가지고 막 주섬주섬 만지다가 벨트가 있네. 또 벨트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앞에 검색대원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무슨 BTS 팬클럽 줄 마냥 엄청나게 길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안 하면은 민폐가 될까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움직임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리액션이 좀 늦은 편인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빨라서 이런 게 좀 놀랍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해외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드물죠. 왜냐면 한국하고 이탈리아만 해도 이제 가는 게 12시간, 오는 게 12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왕복 하루.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 예를 들면 이제 막 직장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근데 결혼을 했네? 주로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오시죠? 근데 신혼부부들 중에서 휴가를 많이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왕복이 하루네? 그러면 유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근처를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은 시간을 다투는, 좀 이제 가능하면은 좀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죠. 물론 이거를 이제 몇 분 몇 초 단위로 나눠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이거는 본다, 이런 이제 계획들은 많이 하고 오시는 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인들을 볼 때, 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여행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여행 올 때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공항에 내려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한국인이 앉았네? 그러면은 혹시 이거 좀 아세요?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성을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유럽에 오셨는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저 식당을 알고 이 콜로세움이 몇 미터인지 알고 정보를 알아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는 모습을 보이면은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진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정보화 세대고 다들 스마트폰 한 개씩 들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한국 사람들은 잘 안다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행하실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안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외국인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승무원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국적기가 안 떠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오려면은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적기가 한국까지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항공 여행을 가려면은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렸다가 거기서 아시아나를 타고, 독일이랑 한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유럽의 경제 나라가 독일이다 보니까 한국하고 독일은 코로나 시국에도 종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가려면은 독일 같은 데를 들렸다가 거기서 아시아나를 타고 또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국적기 알리탈리아라고 한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 때 이제 그 파산을 해가지고 망했죠. 한마디로 망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알리탈리아라는 비행기는 없고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비행기를 외국인들도 더 자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외국분들이 한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 승무원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서비스를 받아봤을 때 다른 항공사의 승무원분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분들이 특출나게 친절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내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 걸 요청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외국인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거는 뭐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보긴 했는데 한국 비행기는 많이 못 타봤어요. 왜냐면은 한국 비행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지만 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또 저희 가족은 5명이라 한 번 이동하려면은 비행기가 1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싸면은 현지에 가서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교적 싼 비행기를 타는 편인데요. 제가 아시아나는 못 타봤는데 대한항공을 딱 한 번 타봤어요. 딱 한 번 타봤는데 로마에서 인천 갈 때 대한항공을 타봤을 때 승무원분들 굉장히 친절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그 향수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승무원분들의 향수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좋은 그런 기억이 나긴 했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승무원분들이 다른 항공사의 승무원분들보다 조금 더 친절한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서비스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외국분이 보신 한국분들의 특징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비행기를 20-30번 타면서 느낀 한국분들의 그런 특징은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마 많은 한국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나 외국 사람이 바라본 한국인들의 특징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